아침마다 물 한 잔을 들고 식탁 앞에 앉으시나요? 색깔별로 정리된 알약들을 하나씩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하나, 칼슘 하나, 오메가 하나. 어느새 그 작은 습관이 하루의 일부가 되었고 안 먹으면 왠지 불안한 마음마저 생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몸을 천천히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믿었고 광고에서 보았으며 주변에서 모두 먹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보다 피로가 깊고 소화가 더디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나이 탓이라 여기고 넘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알약을 삼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가끔 입이 마르거나 이유 없이 피로가 오래 가거나 잠에서 깨도 개운하지 않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그만 넣어달라고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영양제가 모두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좋다는 믿음 하나로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먹어온 것들이 과연 지금 내 몸에 맞는 것인지 한 번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약과 영양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약은 이미 아픈 사람에게 병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정확한 용량과 복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다릅니다. 부족한 영양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치료제가 아니라 관리의 도구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피곤하면 비타민을 더 먹고 무릎이 아프면 글루코사민을 더 먹습니다.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양이 조용히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영양소는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채소, 생선은 자연 그대로 들어와서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알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선택할 틈도 없이 한꺼번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간과 신장에 쌓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 괜찮았던 양도 이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드시고 있는 조심이 필요한 5가지 영양제의 진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일 아침 약통을 여는 손이 잠깐 멈춰질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건강을 되돌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 높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알약을 색깔별로 줄지어 놓고 하나씩 꼼꼼히 챙겨 드셨습니다. 비타민, 칼슘, 오메가, 루테인, 글루코사민까지. 그 습관을 이미 몇 년째 이어오셨고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겠지 하고 웃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처럼 무거웠고 예전엔 거뜬했던 장보기가 힘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해도 뭔가 소화가 더디고 밥맛이 없어지는 날이 늘었습니다. 잠은 자는데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증상이 조금씩 심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빠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구역감이 올라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주변 가족들이 보기에도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진료를 받으셨고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그분도 저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매일 드시던 영양제들이었습니다. 겹치는 성분이 너무 많았고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겨서 장기간 섭취해 오셨던 겁니다. 몸은 그 모든 것을 매일 처리하느라 지쳐 있었고 그 피로가 쌓이고 쌓여 결국 신호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줄만 알았어요. 이게 나를 이렇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믿음이 무너질 때 나오는 깊고 조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건 특별히 무리하신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다고 알려진 것을 성실하게 매일 오랫동안 드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몸은 항상 솔직합니다. 필요 이상이 들어오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거의 알아채기 어렵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유독 몸이 무겁다거나 밥을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다거나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다는 느낌. 이런 신호들이 사실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쉽게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는 글루코사민, 고용량 비타민, 칼슘, 오메가 지방, 그리고 종합 영양제입니다. 첫 번째, 글루코사민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느껴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이 알약입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연골을 지켜준다고 알려져 있어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 결론이 일치합니다. 글루코사민의 효과는 위약과 큰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글루코사민을 먹은 환자들과 아무 성분도 없는 가짜 약을 먹은 환자들 사이에서 통증 감소 차이가 불과 몇 퍼센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꾸준히 먹는다고 무릎이 다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간과 신장입니다. 몸속에서 실제로 연골 재생에 쓰이는 양은 극히 적고 나머지는 모두 간과 신장이 해독해야 합니다. 장기간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그 두 기관이 계속해서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장기 복용 시 위장 장애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대부분 사운하게 껍질에서 만들어집니다.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부 발진이나 호흡 곤란 같은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용량 비타민입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 비타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비타민도 필요 이상이 들어오면 몸이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간은 바빠지고 신장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처럼 지방에 녹는 비타민들은 몸에 축적됩니다. 천천히 쌓였다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A를 하루 필요량의 10배 수준으로 수개월 복용했을 때 성인에서 골반 골절 위험이 의미 있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흡연자가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경우 폐질환 위험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하루에 일정 기준 이상을 계속 섭취하면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비타민을 함께 먹으면 성분끼리 겹치거나 간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 번째, 칼슘입니다.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가장 많이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칼슘도 몸이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건강을 지켜줍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칼슘은 몸이 천천히 흡수해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지만 알약으로 들어오는 칼슘은 순식간에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남은 칼슘이 혈관벽에 붙기 시작하면 혈류가 방해를 받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용량의 칼슘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한 경우 심혈관계 문제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칼슘이 신장에서 결정을 이루면 신장 결석이 생기는데 이것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재발도 잘 됩니다. 칼슘은 반드시 비타민 D와 함께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오메가 지방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심장과 뇌를 지켜준다고 해서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당한 오메가3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피가 너무 묽어집니다. 혈액의 응고 기능이 약해지면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기도 합니다. 항혈전제나 아스피린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에 오메가3, 6092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한꺼번에 섭취하면 오메가6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오히려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 영양제입니다.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준다는 믿음 때문에 가장 안심하고 드시는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합 영양제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영양제와 성분이 겹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성분들은 몸에 쌓이기 때문에 다른 영양제와 함께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그 과잉이 피로, 두통, 구역감 같은 신호로 이어집니다. 또 고지혈증 치료제나 혈액 응고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특정 비타민과 함께 복용했을 때 약효가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의 경고는 처음부터 크게 오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아주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아침에 몸이 유독 무겁습니다. 잠을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피로가 쌓인 것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피로가 깊어집니다. 오전에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오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빠집니다.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자주 옵니다. 소화가 더뎌지면서 변비가 생기거나 반대로 배가 자주 불편합니다. 입이 자주 마르고 피부가 푸석해지는 느낌도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이렇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십니다. 하지만 이미 몸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이 매일 해독 작업을 반복하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신장은 과도하게 들어온 성분들을 걸러내느라 조용히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혈관 속에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신호가 더 뚜렷해집니다. 얼굴빛이 탁해지고 눈이 쉽게 충혈됩니다.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허리 쪽이 묵직하게 아픈 날이 생깁니다. 손발이 붓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멍이 평소보다 쉽게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난다면 혈액의 흐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오면 대부분 검사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원인이 드러납니다. 이 단계의 차이는 생각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해독 시스템 자체가 느려집니다. 간의 효소 활성도가 떨어지고 신장의 역과 능력도 낮아집니다. 젊을 때는 처리할 수 있었던 양이 이제는 부담이 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젊을 때 기준으로 영양제를 드십니다. 몸은 나이와 함께 바뀌었는데 습관은 그대로입니다. 칼슘이 혈관 벽에 쌓이기 시작하면 혈류가 방해를 받고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오메가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멈추지 않습니다. 비타민이 과잉으로 축적되면 간이 그것을 처리하는 데만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피로이고 식욕 저하이며 몸의 무거움입니다. 약통 속에 있는 것들이 증상의 원인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쉽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다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를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드시는 영양제를 목록으로 적어보세요. 항목마다 성분표를 보고 같은 성분이 여러 제품에 겹쳐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종합 영양제를 드시면서 동시에 오메가, 칼슘, 루테인을 따로 드신다면 지용성 비타민이 이미 몇 배로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켜보세요.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다양한 재료로 드시는 것만으로 많은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끼니마다 색이 다른 채소를 한 가지 이상 올려놓으시고 하루 한 번은 생선이나 두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세요. 아침에 계란 한 개와 나물 한 가지, 점심에 생선이나 콩 요리, 저녁에 미역국이나 두부찌개. 이 단순한 식탁이 어떤 알약보다 강한 힘을 냅니다. 세 번째로 수분 섭취 시간을 정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드시는데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 자체가 둔해집니다. 2시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이렇게 습관처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은 신장이 해독 작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무릎 통증으로 걷기가 어려우신 분도 처음에는 10분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걷기는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지켜줍니다. 알약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수영이나 물속 걷기도 좋습니다. 물의 부력이 체중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관절의 부담이 적고 근육은 고루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햇빛을 받는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 15분, 맑은 날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비타민 D를 만들어 칼슘이 뼈로 가도록 돕습니다. 알약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보다 자연 햇빛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여섯 번째로 관절 건강은 음식으로 돕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관절 염증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미역 같은 녹색 채소는 연골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하고 생강이나 강황 같은 향신료도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멸치, 두부, 검은게는 칼슘을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일곱 번째로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혈액응고 약물은 영양제와 함께 복용했을 때 약효가 달라지거나 예상치 못한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포함된 영양제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식탁 위에 놓인 알약들을 한번 천천히 바라보세요. 정말 필요해서 드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이 되어서 드시는 건지 그 질문 하나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약통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와 꾸준한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이 기억나십니까? 매일 아침 알약을 줄지어 놓고 뿌듯하게 챙기시던 분.
이제는 아프지 않겠지 하고 웃으시던 분. 그분은 영양제를 줄이고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몇 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이렇게 가벼워진 게 오랜만이에요. 이게 원래 내 몸이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때 그분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다시 찾은 것이 단순히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시 믿게 되었다는 안도감, 그것이 더 컸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잘 회복합니다. 과부하가 줄어들고 쉴 틈이 생기면 간과 신장은 다시 제 기능을 찾아갑니다. 피로가 걷히고 소화가 돌아오고 아침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단, 그것은 몸의 신호를 늦지 않게 알아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글루코사민, 고용량 비타민, 칼슘, 오메가 지방, 종합 영양제가 모두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몸이 원할 때만, 그리고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이 건강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해독 능력이 느려지고 흡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변화에 맞게 습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약통을 여실 때 잠깐 멈춰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지금 내 몸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것인지를. 그 한 번의 질문이 여러분의 몸을 되돌리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하루 한 번의 산책, 햇살 아래 15분의 시간. 이 소박하고 단순한 것들이 쌓여서 진짜 건강이 만들어집니다. 약통을 내려놓고 식탁을 돌아보세요. 그곳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변에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나눠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소중한 사람의 몸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